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튜브.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같은 존재 비타스의 노승혜입니다. 근데 이를 어쩌죠? 오늘은 좀 시작부터 아쉬운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남성분들이 조금 소외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우리 여성들의 이 특급 고민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퀸즈파크 여성병원의 배종훈 대표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퀸즈파크 여성병원에서 부인 종양 파트를 맡고 있는 부인암 세부 전문의 배종훈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아유, 근데 우리 원장님 제가 조금 소식을 들었는데 과거가 있으시더라고요. 과거요? 아주 이렇게 외형이 많이 변했다고 들었어요. 네. 외형이요. 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사이클로 98kg에서 68kg까지 감량을 하셨다고요? 네네네. 우와, 어머 깜짝이야. 여기가 이제 몇 년 전 저고요. 이야. 이게 사이클 타면서 좀 희미하지만 식스팩도 좀 나왔죠? 와, 사이클만으로 지금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 사이클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야, 아예 그러면은 오늘 또 이 부인과 얘기가 아니라 좀 다이어트에 관련된 얘기도 좀 듣고 싶은데 한번 다시 모셔야 되겠어요. 예, 한번 또 자리를 만들도록 하죠. 아니 따로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제가 이 프로 다이어터로서 이렇게 또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이야기를 좀 마구마구 듣고 싶거든요. 그 비결은 나중에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인과다라고 하면은 우리 원장님이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전공을 선택할 때 상당히 좀 고민이 됐을 것 같다라는 그런 편견이 있거든요. 제가 산부인과를 선택했던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예, 그냥 무작정 좋아서 한 거죠.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 데 있어서 이유가 없는 게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남성 선생님으로서의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산부인과라는 과 자체가 상당히 이제 체력 소모가 심한 과거든요. 그래서 장시간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유착이 심하다거나 아니면 진행된 암 수술 같은 경우에는 8시간 이상 서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남자 선생님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체력도 중요한 그런 과이기 때문에 그럼요. 장점도 있다. 네. 체력에는 사이클. 사이클. 이렇게 되네요. 조금 라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요. 네. 주제가 어떤 거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성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겪는 게 있잖아요. 마법에 걸리는. 그렇죠. 정상적인 생리는 특별한 문제 없고 그렇지만은 이제 생리 중에 너무 많은 양을 쏟아낸다든지 네. 아니면은 생리 주기가 아닌데도 출혈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생리 중에 너무 심한 통증이 진통제로도 조절이 안 되는 통증이 있는 경우 네. 그런 경우 이제 비정상적인 생리로 간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비정상 자궁 출혈 그리고 생리통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비정상 자궁 출혈 그리고 월경통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비정상적으로 이 출혈이 일어난다. 사실 우리 여성들이 이게 구분이 잘 안 가는 문제가 거기서부터 일단은 병을 좀 키울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정상적인 생리 주기가 일단은 한 3주에서 5주 사이에 해야 돼요. 3주 이내로 하면은 너무 생리 주기가 짧은 거고 5주 이상으로 하면은 너무 긴 거고요. 그리고 생리는 보통 일주일 안에 끝나야 돼요. 일주일 넘어가게 되면 그것도 비정상 자궁 출혈에 속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보통 그러니까 패드로 치면은 하루에 한 3개에서 5개 정도 쓰는 정도면은 정상적인 생리양으로 보면 돼요. 그리고 보통 이제 한 3cm가 넘어가는 생리혈이 덩어리가 지어서 나오게 되면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3주나 5주 안에 내가 다시 또 생리를 한다. 그리고 너무 많은 양의 출혈이 있다 하면 약간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네요. 병원 갈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불편하시면 그때 오시면 돼요. 미루면은 안 오시게 돼요. 출혈이 있는데 가도 돼요? 항상 뭐 저희는 뭐 피하고 항상 같이 사는 직업이에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생리를 하고 있을 때 병원을 방문하시더라도 아무 문제될 게 없으니까는 두려워 마시고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는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자궁출혈, 비정상적으로 출혈이 일어나는 것과 이 월경통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까요?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죠. 예. 비정상 자궁출혈에는 자궁이나 난소 쪽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예, 그런 자궁이나 난소 쪽에 종양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런 종양 때문에 예. 생리통도 동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좀 비정상적으로 자궁출혈이 있고 월경통이 너무 심하면 이런 종양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걸까요? 네. 그렇죠. 종양에는 크게 양성 종양하고 악성 종양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악성 종양의 가능성은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또 원인이 되는 양성 종양의 가능성을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네. 병원에 반드시 방문하셔가지고 그런 종양의 존재 여부를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양 말고 또 어떤 것들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종양 말고도 이제 네. 호르몬 계통에 문제가 생겨도 비정상 자궁출혈 같은 것들, 비정상 자궁출혈이 생길 수가 있죠. 네. 갑상선 호르몬 그리고 유주분비 호르몬 이런 것들은 이제 비정상 자궁출혈 중에서도 생리를 아예 안 하는 예. 그런 쪽하고 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생리를 하고 계신 분 네. 그리고 폐경이 되신 분이 이 출혈이 일어났을 때 이 상황이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다르죠. 예. 폐경 전 여성들한테서 부정 출혈이 있을 때는 가장 먼저 의심해야 되는 거는 임신이에요. 임신. 임신과 관련된 출혈이 제일 많거든요. 저희가 맨 처음 검사하는 거는 마지막 생리일 여쭤보고요. 네. 그다음에 소변 검사로 반드시 임신 여부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런데 폐경이 된 이후에 여성분들이 출혈이 있을 때에는 네. 물론 가장 많은 거는 노화 때문에 생기는 그런 위축성 질염이라든지 자궁 내막염 때문에 생기는 출혈이 제일 많지만은 약 10%에서 자궁 내막암 내지는 자궁 경부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폐경 후 여성의 부정 출혈은 더욱 더 신경 써서 봐야 됩니다. 우리 보통 이제 좀 통이 온다 하면은 가까운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이렇게 해서 섞어서 먹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뭐 이런 것들 뭐 별로 상관이 없을까요? 생리할 때 이제 여성분들 주로 음원스타이레놀이라는 약을 네. 잘 드세요. 네. 그런 아세타미노펜 계통 그리고 비스테로이드 항소염제 엔세이드라고 하는데요. 네. 주로 이제 이부프로펜, 네. 애기들 브루펜 많이 먹이잖아요. 네.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이런 계통 이렇게 네. 두 가지로 이제 크게 구분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두 개의 작용 기전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는 위장 장애는 좀 적은데 간 쪽에 좀 무리를 줄 수가 있고요. 예. 이부프로펜 같은 경우에는 간 장애는 좀 적지만은 위장 장애를 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약을 같이 드시는 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예. 또 어떤 분들은 생리통도 너무 심하고 또 출혈량도 많아요. 생리양도 많아서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빈혈이 와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잠깐만. 네.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야? 지났어요? 생리 중에 빈혈로 좀 쓰러지거나 이런 약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계시죠. 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정말 생리양이 많아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물론 생리양이 너무 많아서 빈혈이 있는 분들도 쓰러질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생리를 할 때 좀 예민하신 분들 그리고 통증이 좀 예민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네. 스트레스가 올라오게 되면은 몸에서는 이제 교감신경이라는 게 막 반응을 해요. 네. 사람 몸은 그걸 또 억제하려는 작용을 하거든요. 미주신경이라고 해가지고 10번째 부교감신경인데 부교감신경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하고 몸에 있는 혈관을 이렇게 팽창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는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많이 모자라지고 그리고 뇌로 가는 혈액도 많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갑자기 앞이 깜깜해지면서 쓰러지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미주
미신경 실신이라고 하죠. 그 생리양이 많아서 빈혈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뭐 미주신경계에 네. 약간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병원에 네. 내원해서 혹시나 진짜로 아까 말씀드린 빈혈이 있는지도 네. 꼭 살펴봐야죠. 자, 지금 이렇게 또 비정상 자궁 출혈과 월경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아까 아주 위험해질 수 있는 질환들이 있었어요. 어떤 질환들이 있고 또 치료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비정상 자궁 출혈 또는 과다한 생리 그리고 생리통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자궁 근종을 들 수가 있겠죠. 네. 보통 한 30% 정도를 우리가 유병률로 보는데 자궁 근종이 있다고 해서 다 증상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90% 자궁 근종 가지고 있는 90% 정도의 여성은 증상이 없어요. 네. 하지만 이제 위치가 안 좋다든지 크기가 너무 커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정출혈이라든지 생리통 그리고 골반 통증, 복부 통증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건 복강경 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아주 깨끗한 자궁 그리고 나팔관 그리고 난소가 보이잖아요. 네. 근데 옆에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괴물같이 생겼잖아요. 예, 울퉁불퉁하고 아주 못생겼잖아요. 같은 곳인가요, 위치가? 예, 이게 자궁이고 이것도 자궁인데 여기에 혹 있고 여기 이렇게 혹이 있고 예, 이게 자궁 근종의 내시경, 복강경 소견입니다. 근육에 있는 일부 섬유세포들이 과증식을 해서 이렇게 덩어리져 가지고 생기는 것을 자궁 근종이라고 하는데 자궁 근종이 있게 되면은 자궁 생리할 때 자궁이 수축을 하면서 출혈이 멈춰야 되는데 그런 자궁 근육의 정상적인 수축을 방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생리량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 자궁에서 이 자궁 근종을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밀어내려고 수축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생리통이 같이 오게 되는 거죠. 네. 어떤 식으로 좀 치료가 이루어질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0%의 자궁 근종을 가진 여성들이 증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뭐 특별히 치료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빈혈을 일으키는 정도로 심한 월경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과적 또는 외과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죠. 예. 그리고 또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이 아까 여러 질환이 있었는데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궁 선근증이라고 해가지고 자궁 근종이랑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아까 전에 똑같은 사진이에요. 정상 자궁은 이렇게 계란 크기만 한데요. 여기 보면은 크기가 전반적으로 커져 있고 이렇게 혈관들이 많이 발달돼 있는 이게 정상적인 자궁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 자궁 내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 생리로 배출되는 부분인데 이 자궁 내막 조직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자궁 근육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여기서 증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자궁의 부피가 커지게 되고 이것 역시 자궁 근종과 마찬가지로 자궁의 수축을 방해하기 때문에 생리량도 많아지고 예, 그것 때문에 또 생리통을 유발하고 심하신 분들은 뭐 빈혈이 정상적인 분들의 한 반 정도까지 떨어지는 분들이 있고요. 정상적인 생활을 거의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자궁 선근증이 있는 분은. 이것도 아까 전에 그 자궁 근종과 마찬가지로 증상이 경미하면은 뭐 소염 진통제 또는 해열 진통제를 가지고서 뭐 좀 버틸 수가 있는데 만약에 빈혈이 너무 심하다든지 아니면은 약물로 그 컨트롤이 안 되는 생리통이 있는 경우에는 또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이 뭐가 있을까요? 자궁내막증이라는 질환입니다. 워낙에 자궁은 앞에는 이 방광이 있고요. 뒤에는 보면은 이 대변이 내려가는 직장이 있어요. 자궁내막증이라는 질환은 워낙에 자궁내막은 자궁 안쪽에만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아직 뭐 뚜렷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일부 자궁 내막 세포들이 나팔관을 타고 이렇게 역류를 해가지고
난소나 자궁 주변에 착상을 해서 여기서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는 거죠. 생리라는 건 일종의 염증 반응이에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염증이 생기고 없어지고 염증이 생기고 없어지고 하면은 흉터가 생기잖아요. 그 흉터의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요게 이제 골반에 있는 여러 가지 신경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하게 되면은 만성 골반통 그리고 이렇게 나팔관 난소를 침범하게 되면은 불임에까지 도달할 수가 있는 아주 무서운 질환이죠. 초기에 발견해서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하면은 좀 컨트롤이 잘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3단계 이상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아주 까다로운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계시죠. 네. 또 다른 질환이 또 있나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폐경 전 여성분들 부정출혈이라든지 생리통의 원인이 되는 질환을 알아봤고요. 요거는 이제 폐경 이후에 여성들에게 이거는 위험할 수 그렇죠. 있는. 예, 폐경기 이후에 물론 이 자궁 경부암은 40대에도 잘생기지만은 60대에도 또 잘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자궁 내막 용종 이것도 이제 가임기 여성에서도 많이 생기지만은 폐경 이후 여성분들도 용종 때문에 출혈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폐경기 이후에 용종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궁 내막 암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꼭 용종을 떼가지고 조직 검사를 해봐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비정상적인 출혈과 또 월경통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근데 지금 앞에서 이렇게 다뤄본 이 질환들이 병원에서 다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국 개인 산부인과 중에서 최초로 로봇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저희가 3년 전부터 들여와가지고 로봇 복강경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죠. 여기 대학병원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예전에는 모든 대학에 다 없었어요. 네, 그렇죠. 그 서울에 있는 네. 몇몇 대학에만 있었지. 네. 아 근데 숙련도 이렇게 지금 아주 철저한 장비가 여기 있는데 최고의 그렇죠. 장비가 여기 있는데 로봇 복강경술을 이렇게 또 들여온 이유가 뭐 있을까요? 일반적인 복강경 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뭐 거의 다 수술이 합병증 없이 잘 끝나고 수술 성적도 좋지만 로봇 시스템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완벽하게 수술을 마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보니까요, 뭐 자궁 내막증이나 자궁 근종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생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뭐 피임 시술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피임약을 먹으면서 좀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통증도 있고 힘들다 보니까 이게 어떤 치료적 방법이 될까요? 특히 이제 자궁 내막증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 자궁 내막증 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라. 그래서 일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피임약이 들어가요. 우리가 여성분들이 피임약을 드시게 되면은 이 외부에서 들어간 여성 호르몬 때문에 우리가 뇌에서 여성 호르몬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몸에서 만드는 여성 호르몬을 낮춰주죠. 이런 자궁 내막증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더 악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낮춰지고요. 또 피임약 안에 들어있는 그 여성 호르몬 반대되는 황체 호르몬이라는 성분이 또 한번 억제를 하기 때문에 자궁 내막증의 증상 완화라든지 아니면은 더 악화되는 거를 어느 정도는 막을 수는 있지만은 증상이 심하다든지 그런 피임약으로 조절이 안 된다면은 결국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로 가야 되겠죠. 1차적으로 이렇게 피임약이나 피임 시술이 또 내막증이나 근종에 또 1차적인 그런 처방이 될 수는 있다. 그렇죠. 그걸로 뭐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면은 그걸로 이제 계속 하시면 됩니다. 굳이 뭐 꼭 수술을 해야지 낫는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번 주 건강튜브 우리 여성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죠. 자궁 구정 출혈과 그리고 또 월경통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은 겸손 대원장님 함께 했는데 아주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의학 그 방송 촬영을 했는데 오늘은 더 좀 훌륭한 그 진행 덕분에 더 즐거웠고요. 유튜브 시청자분들한테 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어서 많이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모르는 게 많았구나. 네. 맞아요. 사실 저도 남자인데 비뇨기과 질환 잘 몰라요. 공부하세요. 그렇죠. 네, 공부하세요, 선생님. 네네. 이렇게 또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고 내 몸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월경 주기가 뭐 이상하다고요? 아니면은 생리통이 너무 심하거나 출혈량이 너무 크다, 많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어디로 가면 된다고요? 장산역에 있는 퀸즈파크 여성병원으로 오시면 네, 친절히 봐드리겠습니다. 로봇 복강경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튜브!